4강에 나와 있는 거 첫 번째 시조 한번 보자. 좀 낯설은 용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해석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와서 보니 도왔던 맑은 물에 산형조차 잠겼어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옌가 하노라. 뭐 이건 초장 중장 종장 평시조란 말이야. 평시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두류산 밑줄 치고 이건 지리산이야. 지리산. 전라도에 있는 지리산은 양단수 두 줄기 이렇게 갈래 이게 나눠지는 물줄기를 말하는 거야. 두류산 양단수 예 듣고는 뭐냐면 옛날에 들었어. 두류산 양단수가 정말 아름답다고 옛날에 듣고 이제 와서 보니 지금 와서 본 거야. 아 역시 맞구나. 감탄이지 감탄. 감탄하고 있는 게 여기 지금 느낌표도 쳤지만 일부러 친 거야. 느낌표를 친 이유가 감탄하고 있단 말이야. 두류산 양단수 옛날에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제 와서 보니 도화는 복숭아꽃이고 맑은 물에 산 그림자조차 잠겼구나. 그러니까 두류산 양단수의 물에 너무 맑고 깨끗하니까 산 그림자가 거기에 딱 비친 거야. 뭐 이건 당연히 예찬이지 예찬.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 아이야 자 청자가 나왔어. 무릉이 어디요. 무릉은 무릉도원이라는 도연명의 도화원기 뭐 이런 책에 나와 있는 이상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너무 아름다워서 이상적 공간인 무릉도원 무릉이 어디요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여기가 어디야? 두류산 양단수 여기가 무릉인 것 같아 라고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문답이 돼야 되겠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야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청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나한테 되게 아름답다고 미안해. 아름다운 건 옛날 들은 거고 무릉이 어디냐고 물어봤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가 무릉도원 같아라고 대답했다고 아이한테 전달하는 거야. 제3자의 질문을 듣고 내가 대답한 걸 아이한테 전달하는 거야. 이 방식을 통로를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류산 양단수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고요. 또 예찬하고 있는 내용의 평시조다.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곳이 지리산 양단수다. 자, 그럼 시조가 내용이 이렇게 간단하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뭐라고 정리하냐면 여기 보니까 나가 나와서 나 이런 걸 뭐라 그래? 화자가 직접적으로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류산 양단수 공간적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세 번째 질문하고 대답했으니까 문답을 활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 감탄, 영탄이라고 하면 되겠지. 우리가 표현법은 영탄법이라고 하는 거야. 영탄법은 감탄하는 거야. 느낌표가 없지만. 그 다음에 아이한테 어떤 사람, 제3자가 물어본 거 내가 대답한 거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두류산 양단수 시조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여기서는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두류산 양단수 옛날에 듣고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알겠지? 과거의 경험이냐? 네, 과거의 경험이지. 옛날에 들었던 게 청각적인 경험이야. 그리고 여기서 본 건 시각적인 경험이 되겠지. 그 다음에 중장에 도화가 막 둥둥 떠와. 그 자체도 아름다운데 문제는 지리산, 두류산의 그림자가 딱 거기에 비쳐 있어. 더더욱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건 자연에 초점을 맞춘 거야. 다른 뜻이 아니야. 자연 요 대상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속세랑 비교해서 이 대조해서 이런 뜻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에 초점을 맞춰 있다. 두류산 양단수 예찬 이렇게 하면 돼. 알았니?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이야는 얘한테 전달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 물음과 대답은 다른 사람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리산 양단수의 내용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무릉도원 이상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로 같게나 비교적 간단한 또 평시조야. 요 1월 순건고는 옛날대로 있건만은 세상 인사는 어이저리 달라졌는가? 역시 감탄이라고 얘기하면 돼. 자, 문제는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약간의 뭐랄까 지금 잘못 태어난 것을 이야기한다. 즉 불우한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설정하고 시작해야 되겠네. 자, 제일 먼저 나온 요하고 순. 요순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불러. 태평성대. 아무 일이 없고요. 행복하고요. 불평불만이 없는 시대. 배부르고 등 따신 시대야. 아니 요순시대면 태평성대고 1월 건곤이라는데 1월은
해와 달이지요. 자연, 건곤, 하늘과 땅. 그러니까 결국은 요순시대, 옛날의 태평성대의 시대가 요순시절인데 그때의 자연은 지금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옛날대로 있건만은. 변화가 없어. 자연은 변화가 없어. 좋은 자연, 여전하다. 근데 세상, 인사. 자, 인사는 인간의 일이지요. 인간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를 말하는 거야. 어일이 달라졌는가? 막 바뀌었단 말이야. 요거는 옛날하고 똑같이 계속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어. 변화가 없다. 그런데 우리 인사는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뭐가 나와야 되죠? 대조가 나와야 되겠지, 대조. 자연은 변함없는데 우리 인간사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자연과 변함없는 자연과 막 변화하는 인간사를 대조하고 있다. 대조. 왜 대조하고 있냐면, 자, 초점을 한번 볼까? 여기에서 맞춰져 있는 초점은 인간사란 말이야. 인간사. 인간사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불우한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건드린 게 뭐냐면 요순 시절에 자연이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는 것, 쭉 영원하다는 것, 일관된다는 것. 이 점을 통해서 인간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일종의 비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아까 위에서도 나왔는데 이 노라는 1인칭이야. 1인칭. 1인칭이니까 나가 없어도 나라고 하면 되겠어. 누가 슬퍼한대? 내가 슬퍼한대. 결국 이 몸이 늦게 난 줄, 이렇게 태어난 줄 슬퍼한다. 역시 영탄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뭐하노라 뭐뭐하노라 위에서 잠겼어라 잠겼어라 달라졌는가? 많이 달라졌지. 이건 이제 일종의 설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변함없는 자연, 달라지고 있는 인간 세상의 일을 한탄하고 있다. 한탄. 위에 시조하고 지금 나 시조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예찬하고 있지만 밑에 건 달라져가는 세상 풍속, 인간사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 있는 거야. 결국 이 화자는 변함없는 자연이 가득하고 태평성대였던 요순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에 태어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죠. 슬퍼한다. 됐죠?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냈죠. 오케이. 그래서 나 시조는 지금 달라져가는 인간사, 변함없는 자연의 요순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시조라고 해석하면 돼. 자, 이어서 다 시조로 갈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중장이 이렇게 길어졌네. 딱 떠오르는 게 뭐야? 형식상? 이거는 사설 시조라고 해야 되겠지. 중장이 이렇게 길어졌어. 원래 평시조는 사음보인데 이건 사음보로 훨씬 더 뛰어남았지.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사설 시조는 대부분 작자 미상이 대부분이야. 이것도 역시 작자 미상이다. 위에는 작가 있어. 대장부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 자, 그러면 대장부가 있잖아. 사내 대장부가 공을 이루었다는 게 뭘까? 부귀공명, 출세하고 높은 벼슬, 이름을 날리고 여기서는 공을 이루고 물러났다는 얘기는 벼슬에서 은퇴했다는 뜻이야. 벼슬에서 은퇴했다. 물러났다. 자, 대장부가 벼슬길에 오르고 출세하고 부귀공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물러난 뒤에 그 다음에 임천초당을 짓고 임천의 초당을 짓고 임천 이게 숲을 임자에서 임천자니까 자연수 여기서는 시골쯤 되겠죠. 자연이라고 해도 되고 고향이라고 해도 되고 시골이라고 해도 돼. 아무튼 여기 화자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정착한 곳이 속세는 아니다. 자연이나 고향이나 시골이다 뭐 이런 거야. 초당을 짓고 초당 초가집 만권의 서책을 옆에 쌓고 지금 보니까 특이한 게 뭐야? 이렇게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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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열이네. 나열. 자, 그러면 공을 이루고 난 뒤에 물러나서 할 일을 나열하고 있다. 이 말은 맞는 거죠. 만권 서책은 꼭 만권은 아니고요. 수많은 책들을 옆에 쌓았어. 책 쌓아놓은 이유가 뭐야? 읽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천금준마. 준마는 아주 썩 잘 달리는 말을 말하는 거고요. 솔질하여 보람에 길들여두고 아마 그 덕사냥이라고 하는데 동물을 가지고 동물을 잡는 사냥이야. 요거 하고 있는 거지. 길들여두고 여기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열하고 있는 거야. 임천에다 초당 짓고 책 사놓고 책 읽고 말솔질하고 보람에 길들여가지고 노복시켜 밭 갈리고. 자, 노복은 늙은 하인이지. 늙은 하인한테 밭을 갈라고 시키고 그 다음에
절대 가인 옆에 두고, 자, 이 말은 절대 가인이 그냥 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금준. 술 항아리, 금으로 만든 술 항아리. 여기서는 항아리를 말하는 술 항아리. 부어, 벽오동. 푸른 버든 오동나무에 검은고에 세 줄을 얹어 무릎에 얹고, 그러면 지금 옆에 절대 가인을 앉혀놓고선 술 부었으니까 술 마시고 검은고 무릎에 얹고 연주하면서 남풍시 화답하여. 남풍시 화답한다. 여기서는 풍류라고 해야 되겠네. 멋이란 말이야. 자기가 벼슬길에서 하지 못했던 거 즐기고 있는 거야. 남풍시. 강구연월. 여기 아까 나왔던 그 요순시대 태평성대하고 동일한 말이야. 강구연월에 누웠으니.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태평하게 지내니. 자, 그 다음에 보고 듣기 좋음. 자, 보고 듣기 좋다 그랬어. 마음의 즐거움이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지금 만족이잖아. 지금 현재 삶에 대한 만족을 드러낸 거야. 이뿐인가 하느라. 그러니까 결국은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에 위에 했던 일, 행동을 나열했는데 그게 가장 즐겁고 만족스럽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다시조까지 확인했어. 여기는 지금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 되는 거, 천금준마라는 얘기는 아주 가치가 높은 좋은 말을 솔질한다. 관리하는 것이 보람해가지고 사냥하고, 검은고로 연주하고, 시로 화답하고, 이것만큼 좋은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공을 이룬 대장부의 삶에 대한 이후의 삶, 만족감을 드러내는 시조, 사설시조입니다. 자, 문제 보자. 1번. 가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건 청자가 설정돼야 되는 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 그지?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가는 종장에 아히야라고 불렀지요. 그럼 이거는 청자가 설정된 거니까 맞지만 나에는 그런 거 없이 스스로 혼자 한탄하고 있는 거니까 독백체겠지요. 그 다음에 2번. 나는 다와 달리, 자, 나하고 다하냐, 대조의 방식을 통해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자,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한 게 아니라, 이게 아름다움을 예찬한 게 아니라 변화 없는 걸 말하는 거야.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있다. 이거의 차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한 건, 자연의 모습 예찬은 가라 그랬잖아, 아까. 알았지? 무슨 말인지? 오히려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다고? 달라지고 있는 인간 세상의 일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건 나가 그랬다는 게 벌써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나와 나는 모두 감정을 드러내는 식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정서표출이라며, 정서표출. 나에서는 뭐가 정서표출이야? 슬퍼하노라. 그치? 노라. 다에서는? 즐거움. 맨 마지막에. 난 이게 제일 좋다, 즐겁다, 만족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네. 4번. 다는 가와 달리 행동을 열거하여 특정 공간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없죠. 태도 변화는 이런 거야. 여기 지금 나열한 곳이 벼슬길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 공간이잖아. 처음에 왔더니 형편없었어. 근데 지내다 보니까 엄청 좋아. 이게 태도 변화라고. 여기는 없지. 그런 게 아니지. 그냥 그 공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거로 설정돼 있어. 한 가지. 자, 이것도 틀렸고요. 가나다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이 만족감이 드러나지 않는 건 나니까 틀렸죠. 그치? 나는 만족감 없잖아. 가하고 다가 만족감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나가 만족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2번으로 갈게. A부터 D까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자, A는 예라고 해서 옛날에 들은 거죠. C는 옛날이고 변함없는 옛날이고, B는 이제라고 했으니까 지금 와서 보니라는 얘기야. D는 공에서 이루고 물러났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써놓고 할게. 자, 그래서 A는 예고, C는 옛날이다. A와 C, 옛날에 들은 거지. C는 옛날 변함없는 거지. 화자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 그러면 이거는 A가 아니죠. 이거는 A는 그냥 옛날에 들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죠. 2번. B하고 D, 이제 지금이지. 그 다음에 공공에서 물러난 게 D. 사회적 성취를 이룬, 그럼 이건 지금 D만 해당되는 거겠죠. 3번. B는 이제 A와 달리
시간적인 실제 경험을 통해 충족감을 느끼는 시간. 시각적인, 맞았지? A가 청각적이라면 옛날에 들었는데 지금 와서 직접 보니 정말 아름답구나. 충족감이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4번 C. 옛날 D와는 달리 결핍이 아니죠. 오히려 C는 변함없는 자연이니까 만족이니까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D는 공에서 물러나는 거, 공을 이루고 물러나는 거. B와 달리 B는 이제 지금 와서 보는 거지. 화자가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정답은 3번만 해석이 맞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A는 옛날에 들은 거고요. 두류산 양단수가 아름답다는 얘기 들었어. 과거에 들은 경험, 청각적인 인식. B는 지금 와서 보고 있는 시각적 만족감. C는 변함없는 거 그대로 유지되는 옛날 요순시대. D는 공을 이루고 물러난 거니까 은퇴하는 거란 말이야. 후회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쪽에 와가지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보기를 참고로 하여 가나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전 시가에는 낙원을 표상하는 시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무릉이지, 그지? 무릉도원으로 시간으로 요순시대나, 자, 요순시대 무릉도원 시간 공간이고 요순시대는 시절이니까.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은 도연명의 도와 원기에 나오는 고사가 있는 시어고요. 무릉은 어부가 살고 있는 공간 지명이고요. 도원은 양쪽에 도화, 즉 복숭아꽃이 가득한 물길의 근원이다. 이 길을 따라 어부는 남녀노소가 자족하며 만족한다는 얘기고 평화롭게 사는 이상세계와 마주한다. 요순시대는 요나라 순나라 임금이 중국을 다스렸던 시대로 이 시절이 태평성대였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강구요, 즉 강구연월이 바로 그거지. 요 임금이 어느 번화한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어. 임금의 덕을 높이며 평화롭게 우리는 잘 살고 있다는 내용. 이와 관련하여 강구연월 역시 태평성대를 표상하는 시어로 자리 잡았다. 아까 설명했던 건 다 나왔던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가 한번 볼래? 화자가 마주한 공간 무릉이라고 지칭한 걸 보니까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이상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드러낸 거지. 맞았지? 그 다음에 2번 봐봐. 도와 뜬 맑은 물 흐르는 곳, 산 그림자조차 비치는 곳, 이와 속성이 비슷한 게 무릉도원이고요. 화자가 있는 공간이 낙원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요순시대, 자연은 여전하지만 세상 인사는 달라진 현실에 대한 결핍, 있어야 될 걸 다 잃어버린 거, 요순시대가 아닌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불우한 시대에 태어난 것에 대한 한탄. 맞았지? 4번. 다는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고 천금준마, 보라매와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뭐 임금의 덕은 나온 것도 없고요. 천금준마, 보라매, 이건 소박하고 좀 거리가 멀어. 왜냐하면 이 말을 소유하고 있고 사냥을 한다는 건 이건 보통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태평성대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감이야. 알았어? 개인적인 만족감. 태평성대는 이 시대, 나라 전체 이거에 대한 칭찬이지. 여기서는 지금 공을 이루고 물러났을 때 이 한적한 삶, 여유로운 삶, 풍요와 멋이 가득한 삶에 대한 만족감은 개인적인 만족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금 4번이 틀린 거예요. 5번. 다는 화자가, 이거 봐봐. 화자가 누리는 거잖아. 이거는. 나와 같은 충만함이 느껴지는 경험. 강구연월이라는 시로 표현했는데 이게 시대적 상황의 태평성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만큼 태평성대처럼 한가하고 평화롭고 만족하는 지금 시간이다라는 뜻으로 강구연월을 갖다 쓴 거야. 알겠죠? 자, 정답은 4번이 틀린 해석이다.